안녕하세요. 중고차를 경매를 통해서 낙찰받아들이고 있는 NS모터스 신진현 지부장입니다. 오늘도 제가 낙찰받았던 내용을 포스팅을 했던 부분을 영상으로 좀 풀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차인지 기대 한번 해보시고요. 바로 한번 시작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유튜브 영상을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유튜브 쪽에서 제 후기들을 찾아보시는 게 사실상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앞으로 많은 업로드를 진행을 할 건데 만약에 업로드가 진행이 돼서 노출 부분이 조금 원활하게 된다라고 하면 아마 많은 도움을 받으실 겁니다. 다만 제가 유튜브를 하기 전에 지속적으로 했던 게 네이버 블로그인데 네이버 블로그에서 뭐 제가 업로드를 꾸준히 했고 작년에 낙찰받았던 차량들을 대부분을 뭐 후기를 제가 올려놨어요. 그 부분을 찾아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검색창에 NS모터스 신진현이라고 검색을 하면 제가 사용하고 있는 블로그들이 쭉 나오게 되는데 여기 두 번째 블로그 요거를 클릭을 하게 되시면 요렇게 차량 제가 얼마 전까지 12월 30일 날 후기를 썼던 것까지 요렇게 정보들이 다 올라와 있어요. 제가 2019년 한 해 동안 이 한 블로그에다 포스팅한 게 110대 정도를 후기를 제가 올려놨기 때문에 아마 의뢰인 분들께서 찾으시는 차량의 차종은 아마 거진다 있으리라 봅니다. 그러면 한번 찾아보시면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아, 시세가 이렇게 형성이 돼서 경매는 이런 식으로 낙찰, 금액이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실 거예요.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여기에 있는 스토닉 차량인데, 이 차량 소개에 앞서 차량의 스펙부터 좀 한번 짚고 넘어가 볼게요. 자, 2019년 10월 29일 분당 경매장 962회차에 출품됐던 매물이고요. 경매장 평가점 A8, 시승차 평점을 거의 A8 정도 줘요. 시승차 수준의 관리가 잘 된 차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시작가 1,400만 원. 최초 등록일 2017년 8월 16일 날 등록이 된 차량이고요. 적상 거리는 37,371km 운행된 차량이에요. 자, 요 차가 어떻게 진행이 돼서 얼마에 낙찰이 됐는지 자, 지금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 사진은 낙찰이 되고 출고할 때 제가 고객님한테 깨끗하게 차 잘 나왔습니다라고 전달해 드린 사진이고요. 자, 여기 보시면 참고하세요. 경매장의 국산 수입 전 차종이 모두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써져 있죠. 이 부분이 무슨 내용이냐면 의뢰인께서는 처음에 코나를 의뢰를 주셨는데 진행을 하시다가 프라이드로 차종을 바꾸셨어요. 그러다가 최종적으로 스토닉으로 차량을 바꾸셔서 낙찰은 스토닉을 받으신 거죠. 이 말은 경매를 진행하는데 뭐 처음에 내가 의뢰한 차가 있다 하더라도 중간에 바꾸고 싶은 정보를 받고 싶은 차종이 있다라고 하면 얼마든지 말씀을 주시면 제가 리스트라는 정보를 보내드릴 때 그에 해당하는 차량의 정보를 모두 다 보내드릴 거예요. 편하게 말씀을 주시면 됩니다. 자, 안녕하세요. 경매차 검색하다 연락드립니다. 제가 지금은 유튜브를 하고 있지만 그 전에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유튜브를 안 하고 블로그 포스팅으로 이제 후기들을 소개했던 그런 작업들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블로그를 보고 연락을 많이 주셨는데 현대 코나 가 궁금하다고 하신 거죠. 그러면 경매장에 나오는 물건들이 있다. 예산은 어느 정도 잡고 있냐. 기본적인 거를 제가 한번 여쭤보고 바로 진행에 들어가요. 그러면 가솔린이나 디젤 상관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경매는 처음 해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전화를 드려서 경매 절차라든가 진행 과정을 설명을 드리고 그때부터 고객님께서 이해가 되시면 바로 경매 진행을 하는 거죠. 뭐 당연히 전화 드려서 상담 드렸고 요렇게 절차 매뉴얼 보내드리고 본격적으로 이제 차량을 찾는 거죠. 보통 얼마 정도 가격이 형성이 돼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고객님들께서 가장 많이 여쭤보시는 부분이 경매로 사면 얼마예요? 이 부분을 많이 물어보세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아마 가장 좋을 거예요. 경매로 차량을 구매하게 된다라고 하면 평균적으로 150에서 250만 원 정도는 시세 차익을 보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예전에는 딜러들이 일반 소비자한테 차를 조금 싸게 사다가 매장에서 마진을 붙여서 판매하는 형식이었는데 지금은 다들 아시겠지만 차량 가격이 인터넷에 오픈이 돼 있고 소비자들이 지금은 현명해졌기 때문에 차를 싸게 주질 않아요. 그래서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
전국에 있는 딜러 80% 이상이 이 경매장 와서 차를 사다가 매장에서 판매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중간에 마진이라는 게 자연스럽게 생길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마진을 없애고 정해져 있는 수수료만 지불하시고 구매하시는 거기 때문에 딜러들이 챙겨가는 마진 정도를 고객님께서 혜택을 보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경매장에 나오는 차들은 뭐 매일 다르고 뭐 옵션이라든가 등급 연식 이런 부분이 다 제각각이기 때문에 리스트라는 정보를 확인을 하시면서 체크하시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그러면 이제 뭐 이런저런 말씀을 나누고 본격적으로 이제 리스트라는 정보를 보내드리면서 차량을 섭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렇게 코나 보내드리고 리스트를 보내드리는데 알겠습니다. 며칠 더 보겠습니다. 이 말은 보내드렸던 정보에서 마음에 드는 차가 없다라는 거죠. 그럴 수 있죠. 뭐 경매장에는 다양한 차가 나오고 많은 차가 나오기는 하지만 내 입맛에 맞는 차를 찾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 팩트를 잘 짚고 넘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고객님께서 마음에 드는 차가 없으면 오늘은 패스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날 매물 기다리면서 지속적으로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돼요. 요렇게 또 보내드리는데 고객님께서 코나 매물을 봤더니 뭐 시작가가 1860, 2080, 뭐 2060, 뭐 이래서 고객님이 이제 저한테 금액을 이때 정해서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1500에서 1600 선에 나오는 매물을 좀 찾고 싶다. 근데 코나가 사실 시세가 조금 높기는 해요. 그리고 뭐 나온 지도 얼마 안 됐다 보니까 연식 키로수 부분에서도 메리트가 있지만 고객님한테 맞는 예산 안에서 차를 찾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정보를 확인하기로 한 거죠. 야, 오늘 차량 부분 뭐 이렇게 뭐 출품번호 1850뭐 키로수 이거 기다려 봅니다. 관심은 가는데 조금 더 보고 싶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계속 리스트를 보내드렸는데 아무래도 뭐 마음에 드는 차가 없으니까 계속 패스를 하시다가 사장님 더유 프라이드 스토닉 2개 알아봐 달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면 처음에 스토닉을 알아봐 달라고 말씀을 하셨다가 추가적으로 프라이드를 또 추가적으로 정보를 받고 싶어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리스트를 보내드릴 때 두 차종을 같이 보내드리면 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요렇게 프라이드 보내드리고 뭐 스토닉도 보내드리고 요렇게 보내드렸어요. 스토닉 한번 보고 싶습니다라는 말씀을 주셔서 자 상세 정보 보내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요 정보를 보시면 차량 사진, 연식, 키로수, 색상, 시작가 요런 간단한 정보를 보시고 관심 가는 차가 있으면 요렇게 고객님처럼 출품 번호나 차 이름을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상세 정보를 다시 한번 보내드릴 거예요. 보시면 이렇게 차 상세 정보 제가 조금 전에 앞전에 정보 읽어드렸던 요 내용 보내드리고 그리고 차량 외관을 볼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실내 이렇게 간단하게 한 대여섯 장 정도를 사진을 보내드리고 사고가 있나 없나를 확인을 시켜드리는 거예요. 경매장 최고점이네요. 저도 좋더라고요. 봤을 때 혹시 옵션이 어떤 게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이 옵션은 가장 중요한 거는 이렇게 상세 정보 속으로도 저는 뭐 경험이 많으니까 어느 정도 체크가 가능하긴 한데 정확한 옵션 파악은 현장에서 실차를 봐야 알 수가 있다라는 점은 유념하셔야 됩니다. 옵션이 있다고 했는데 없으면 문제가 되고 없다고 했는데 있으면 좋은 건데 어찌 됐건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보는 게 가장 좋아요. 요렇게 보내드리면서 제가 그 출고가를 다시 한번 보내드렸어요. 2111만 원이 출고가더라고요. 고객님께서 관심 가져 하신다고 한번 봐달라고 말씀을 주셔서 이제 현장에 나가갖고 이렇게 차를 체크하는 거예요. 요 부분은 제가 카톡으로 고객님한테 보내드렸던 내용이고 정확하게 어떤 차량의 컨디션인지 밑에 큰 사진을 확인하면서 좀 알려드릴게요. 제가 보냈던 스펙 이렇게 나와 있고 자 우선은 영상도 이렇게 촬영을 해서 고객님한테 고지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제 블로그에서도 보시면 차량 상태라든가 이런 부분 체크하실 수 있습니다. 자 외관 이렇게 보내드리는 거죠. 외관 쪽 보내드리고 트렁크 라인 쪽 그리고 외관 체크 한번 해보시라고 보내드리고 실내 쪽 이제 옵션이 어떤 게 있는지 크루즈 컨트롤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내비 후카 그리고 오토 에어컨이랑 조금 오토 에어컨이 아니어갖고 조금 아쉽기는 했는데 그래도 뭐 키로수 연식이 너무 좋아서 고객님한테 어필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 조금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뭐 열선 뭐 핸들 열선 요런 부분들 그리고 시트 상태라든가 오염이 있는지 요런 부분들이 이제 체크해드리고 트렁크 라인 쪽
그리고 본네트 오픈해서 엔진 쪽 오일 누유 뭐 다 체크해 드리는데, 자 보시면 엔진 라인 쪽 미미 쪽이라든가 하단, 이 하단부라든가 실린더 블럭 쪽도 뭐 누유 없이 뭐 키로수가 속히 깡패인지라 뭐 기관 쪽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외관 쪽도 이렇게 체크를 해드리는데 크게 문제될 건 없고, 광택만 진행을 하시면 A급 컨디션 나올 수 있는 그 정도의 컨디션을 보유하고 있었어요. 타이어 트레이도 이렇게 나와 있고요. 한 70% 정도, 한 60에서 70% 정도 트레이드 살아 있기 때문에 뭐 당분간 운행하시는 데는 전혀 지장 없고요. 그리고 일반 보증이 남아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진단기로 체크를 해드려요. ECU 쪽에 문제가 있는지. 만약에 고장 코드가 있다라고 하면 뭐 일반 보증이 남아있어서 AS를 받으면 되겠죠. 그 부분도 제가 처리를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진단기를 확인을 시켜드리는 거죠. 미션 쪽도 이렇게 확인을 다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음에 제가 고지를 한 내용을 보시고 고객님께서 이제 마음에 들어 하셔서 엔진 소리 좋네요, 입찰 보고 싶다라는 표현, 예, 말씀을 주신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계약금 140만 원 넣어 주셨고, 이 경매는 실차 점검까지 끝나고 입찰을 보기 위해서는 시작가의 10%를 계약금으로 넣어 주셔야 돼요. 이 계약금은 낙찰이 되게 되면 이전비로 쓰이고, 만약에 낙찰에 실패하게 되면 고객님 통장으로 100% 돌려드리니까 금액적인 부분에서는 안심하고 도전하셔도 됩니다. 요렇게 보내드리고, 이제 저희는 얼마까지 해볼까요? 전 1500 중반까지 해보고 싶다는 말씀 주셨어요. 지금 요 차를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1700 초반 정도의 형성이 돼 있어요, 매매 시장이. 그러니까 연식이 뭐 작년 거고 뭐 요러다 보니까 작년 재작년 뭐 요러다 보니까 시세가 한 1600 후반에서 1700 한 초반 정도 형성이 돼 있어서 저는 1500 중반까지 한번 보고 싶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고객님께서 1500에 잡았으면 좋겠네요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경매인지라 얼마에 될지 몰라요. 다만 저희는 예산했던 금액보다 넘게 되면 포기를 하고 다음날 매물을 찾으면 되는데, 뭐 그 전에 될 수도 있고, 너무면 포기하고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도전을 한번 해보는 거죠. 자, 짜자잔, 1500까지 하기로 했는데 저희는 1430만 원을 맞춰버렸어요. 사실 제가 오버하는 게 아니라 이날 경매장에 딜러가 정말 없었어요. 운도 많이 따르신 거죠. 요렇게 경매라는 거는 어찌됐건 적은 금액이라도 도전을 해봐야 이런 결과치를 얻어낼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으니까, 마음에 드는 차가 있으면 도전 한번 해보세요. 1430에 낙찰이 돼서 예상보다 싸게 됐네요. 저도 기분 엄청 좋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경락악인서 보내드리고, 자 낙찰 1430만 원에 됐습니다. 그리고 경락악인서 이렇게 다시 한번 보내드리는 거죠. 그리고 차를 이동해서 외부 성능이라는 걸 보게 되는데, 이 외부 성능은 뭐냐면 1차적으로 경매장에서 성능을 보고 2차적으로 제가 가서 다시 한번 체크를 해요. 다만 사람들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실수라는 부분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최종적으로 고객님한테 소유권 이전을 하기 전에 이렇게 그 외부 성능을 보는데, 이 외부 성능을 보시는 분은 국가에서 인정한 사고 유무를 전문적으로 판독하는 자격이 부여된 분들이에요. 이분들 판독하에 이 차는 사고차다, 뭐 침수차다, 차량에 결함이 있다, 문제가 있다, 경매장 성능과 다를 시에는 본 자료를 근거로 경매장에 클레임을 걸 수 있는 자료를 쓰이게 돼요. 그러니까 매우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이전을 하기 위해서는 시리얼 코드를 받아야 되는데, 이 외부 성능을 안 보고는 시리얼 코드를 받을 수가 없어요. 무조건 거쳐야 되는 절차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요렇게 점검하는 내용, 그리고 하부 쪽 다 요렇게 체크하시죠. 요런 부분들을 이제 제가 다 사진을 찍어서 보내드리는 거죠. 외관 쪽 껍데기라고 얘기를 하죠. 자, X 표시 하나도 없고 W 하나도 없이 굉장히 좋은 컨디션 보유하고 있고, 자 패널 차대 쪽 하우스 인사이드 백 판넬 플로우 패널 전혀 문제 없이 깨끗한 A급 차량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양호 변속기, 뭐 원동기, 오일 누유, 팬 쪽 전혀 누유, 미세 누유도 없이 깨끗한 A급 차량이라는 입증을 성능지로 해드린 거죠. 정말 좋은 차예요. 그리고 거래처로 이동해서 이렇게 블랙박스 필요하시다 그래서 블랙박스 업자가로 달아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정비소, 저희 주된 거래처로 이동을 해서 엔진 오일 교환해 드리고 항균 율타 교환해 드리고 워셔액 완충해 드리고 타이어 공기압 맞춰 드렸습니다. 그리고 키 2개 있다라는 거 확인시켜 드렸고요. 요런 부분들. 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차를 확인을 하고 뭐 좋은 금액의 낙찰을 받는 것도 매우 중요하죠. 근데 다만 담당 경매사들은 다 좋은 금액의 차를 받기 위해서 무단한 노력들을 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대신에 낙찰이 되고 고객님한테 소유권 이전을 하면서 차량이 갔을 때 고객님이 차를 첫 대면을 했을 때 만족을 해야 된다라는 강한 인식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저예요. 그래서 저는 고객님이 차를 받으시면 운행만 하실 수 있게끔 만들어서 보내드리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될 수 있으면 업자가로 하면 소비자가 하는 것보다 단 얼마라도 저렴하게 할 수 있고, 다만 사실 제가 조금 더 움직이고 신경을 써야 되겠죠. 대신에 저하고 인연이 돼서 저한테 소중한 차량이라는 거를 구매를 하셨기 때문에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얼마든지 요청하시면 제가 즐겁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출고 전에 연막 소독을 해드리는 거죠. 자, 들리시죠? 실내에 피톤치드 항균 소독을 하면서 연막 소독을 해드리는 건데, 처음에 차들을 바라보셨을 때 퀴퀴한 냄새라든가 뭐 아무래도 사람이 탔던 차다 보니까 뭐 냄새는 뵐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말끔히 해소해서 보내드리고 있어요. 요렇게 동일한 방법으로 5번을 서비스로 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고만이 남았는데, 출고를 해드리기 전에 요렇게 고객님한테 영상을 사진하고 영상을 보내드렸던 부분을 톡으로 요렇게 제가 포스팅 할 때 올린 부분이고, 여기 밑에 큰 사진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제가 출고 전에 고객님한테 영상을 보내드린 거예요. 이제 뭐 광택 쪽 잘 나왔다, 그리고 이제 실내 세차라든가 이런 부분은 제가 다 서비스 부분으로 해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잘 나와서 만족할 만하니까 이제는 차를 고객님한테 보내드리겠다라는 이런 내용을 제가 영상하고 사진으로 보내드리는 거죠. 이렇게 사진 보내드리고 외관 상당히 깨끗하죠. 근데 이게 뭐 업자가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자꾸 업자가 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저희가 있는 광명 하안동 매매단지라든가 지사가 있는 안산에는 업자들 상대로 광택이라든가 판금이라든가 블랙박스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해요. 근데 금액적인 부분에서는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데 작업 품질, 퀄리티에 대해서도 상당히 메리트가 있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일반 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게 아니라 업자를 상대로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소비자분들이 차를 보는 거하고 저희 같이 업자들이 차를 보는 거하고는 아마 차이가 조금 있을 거예요. 아무래도 저희가 조금 더 정확하게 차량이라는 걸 판단하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저희를 상대하기 때문에 퀄리티는 굉장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거를 지금 바로 확인시켜 드릴게요. 한번 자 보세요. 자, 이쪽 보고 광택만 하고 뭐 판금이라든가 아무것도 안 했어요. 굉장히 깔끔하죠. 뒤쪽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실내 부분, 요 부분은 이제 제가 프리미엄 세차를 해서 이렇게 보내드리는 부분이니까 핸들 라인 쪽도 굉장히 멀쩡하고 너무 좋죠. 그리고 블랙박스 요거 달아드렸고, 내비 호카,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실내가 뭐 시트 컨디션이라든가 이물질이라든가 이런 부분 전혀 없이 상당히 좋은 컨디션 보유하고 있었어요. 하이패스 룸밀러가 없어서 조금 아쉽기는 했는데, 요거는 사제로 언제든지 뭐 장착 가능하니까 뭐 예상했던 금액보다 저렴하게 낙찰 받았으니까 그 점은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렇게 다 돼서 이제 고객님한테 최종적으로 자, 탁송기사 출발했습니다라고 하면서 후기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경매를 이용해서 차량을 구매를 하실 땐 2가지 내지 3가지 정도만 주의를 하시면 돼요. 자, 의뢰는 고객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다만 의뢰를 받고 진행하는 담당 경매사는 선봉에 서서 어떤 차를 어떻게 낙찰을 받을지 아마 굉장히 뭐 고민도 하고 노력도 할 거예요. 그리고 3번째, 후처리를 해서 어떻게 나올 건지, 요 작업들을
나하고 맞는 경매사를 고객님께서 선택을 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줄이고요. 제가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